미국은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잘못 붙으면 큰 코 다칩니다. 요즘 터키의 에르도안이 지가 무슨 스트롱맨 흉내를 내다가 뭐 쿠르드족 돕는 미국 목사를 억류했다가 그것 때문에 미국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미국이 지금 터키를 쪼으니까 터키의 리라화가 가치가 확 떨어지면서 터키에 지금 이 환율이 급변하면서 터키의 명품 쇼핑을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터키 식당에 가격표 메뉴 가격표가 다시 재조정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터키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중국몽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다가 곳곳에서 1대1로가 터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중국의 국영기업, 공공기업이 지금 부도가 나고 하니까 지금 중국 안에서 미국을 우리가 이제 꺾었다라고 선전을 하던 교수가 지금 떡이 돼 버렸습니다. 중국이 지금 망신당하는 일이 곳곳에서 생겨요. 자, 이런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수장 트럼프가 어찌하여 북한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놀고 있는가? 지금 11월 6일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그런다 하지만 한국에는 지금 해도 너무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니 트럼프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저렇게 하는 부분들을 옹호하는 한국의 트럼프바 보수 세력들은 도대체 뭐냐? 그럼 문재인 정권이 미우면 미국이 북한하고 딜 쳐서 이 모든 상황을 끝내려 버려도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한국의 트럼프 추종 보수 세력들의 요구냐? 지금도 트럼프가 북한을 폭격할 것이라고 믿느냐?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트럼프 말만 하면 저한테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좀 있는데요. 툭 하면 무슨 구독 끊는다. 끊으세요. 제가 언제 해비를 내어달라고 간청을 하거나 황양수 도와달라고 합니까? 내 소신을 지키는 대가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있어요. 제가 이 뉴스 브리핑 하는 대가로요. 치르는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끊어지고 연락 안 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센 사람들을 비판하니까 그런 사람들 쪽에서는 저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슨 구독 끊고 무슨 누가 그러대요. 황양수 너 나중에 북한이 비핵화되면 혓바닥을 끊으라고. 제가 어젯밤에 그걸 보고 내가 정말 참 저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북한 비핵화 안 됩니다.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자중해서 대중을 선동한 책임을 지고 살게요. 자, 지금 미국이 결론적으로 9월 UN 총회 때 뉴욕에서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주기 위한 전제 조건을 판문점 등에서 깊숙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합의가 되면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7월 초에 북한에 갔을 때 쪼다가 되어서 왔잖아요. 감자하고 미팅한다고 김정은이는 백두산 밑에 갔어요. 감자님이 폼페이오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안 만났어요. 그러고는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북한이 비판을 하면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안 되겠다고 판문점에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담 내용이 뭐냐?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나 일부 대북 제재 해주려면 북한이 해야 될 조치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ICBM 일부 폐기와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핵 리스트를 북한이 제출한다라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이제 자신감을 얻었어요. 미국이 종전선언에 지금 거의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사기꾼하고 살면서 거래를 해본 사람이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부탁을 해도 사기꾼이 되려면 첫 번째 가져야 될 장점이 뭔 줄 아십니까? 노를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있어요. 하지.
이럽니다. 사기꾼이 아닌 사람은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한의 김정은이는 희대의 사기꾼 집안의 3세예요. 세상에 저 나이에 저 정도 사기수를 쓰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뻔뻔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보통 저 나이 때 30대 초중반 때 굉장히 순수합니다. 자, 김정은이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수법이요. 한국의 김정은이 추종자들한테는 위대한 통치 능력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 와스프라고 부르는 미국 사회의 상류층 있지요. 앵글로 섹슨 계통이고 또 뭐 이 개신교 신자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미국의 백인 주류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트럼프 정도가 아마 타고난 꾼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뉴욕에서 내가 최고 가는 꾼이었다라고 자랑을 할 겁니다. 제가 트럼프 다큐를 대부분 다 봤어요. 이 사람 타고난 꾼이에요. 젊었을 때 김정은 나이 때도 주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보면 아주 미국의 그 정도의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들을 뻔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나를 만나면 당할 놈이 없다. 자, 터키의 에르도안 이마 이거 뭐 어설프게 흉내 내는데 내가 이렇게 누르니까 꼼짝 못 하잖아. 중국 시진핑이 내가 누르니까 꼼짝 못 하잖아. 지금 트럼프가 유일하게 코가 낀 사람이 누구냐?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거야. 나머지는 트럼프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푸틴한테는 좀 약해요. 그건 둘이 약할 관계가 태생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것도 말하면 댓글도 수십 개 달려서 저를 씹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한테 트럼프가 코가 딱 끼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승부를 거는 시간과 장소와 스케줄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김정은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9월 달에 뉴욕에서 9월 한 20 며칠쯤에 뉴욕에서 이 유엔 정치 일정이 열릴 때, 총회를 할 때 우리가 이벤트를 한번 하자라는 결정은 누가 해요? 김정은이가 해요. 자, 김정은이가 딱 그러니까 누구를 또 오라 했습니까? 구구절 전에 딱 큰형님 시진핑을 시황제를 평양에 한번 와주세요. 맨날 지가 갔잖아요. 저놈이 얼마나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데 미북 정상회담 한 이후부터 저 똘마니들이 지금 하고 다니는 어깨 힘주는 거 보세요. 이용호나 이성거이나 김영철이. 그런 집단들인데 지금 한번 보세요. 시진핑을 이제는 중국에서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평양으로 한번 오세요. 이런 거지. 뭐냐? 내 정말 잘하고 있지 않냐? 이제 니도 나 좀 대우해주라. 맨날 오라고 하면 내가 쪼르르 가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는 평양으로 오라 해요. 그래서 미국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나 주변 4개국 정상 종전선언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형님 내가 지금 키를 잡고 있다라고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충실하게 단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서포트를 해주는 똘마니가 누구예요? 문.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세상에 어떻게 만나도 저런 4명, 문, 터, 시, 김, 이 한 방에 만나는 이런 타이밍이 이루어졌는가는 한국의 역사에서 매우 불행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질 시간을 끌고 애를 먹이다가 이제 자기들이 잔뜩 창고에 가서 그래 저게 아마 선거가 11월 6일 날 있으니까 극적인 효과는 선거 전에 9월 말쯤에 딱 종전선언이나 이런 걸 한 방 크게 터뜨리면 트럼프가 저게 좋을 건데 그러려면 우리도 뭘 쟤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저애가 종전선언 부분을 또
응해주지 않겠느냐. 중국까지 넣어가지고. 자,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 미국은 중국 빼라. 중국하고는 하기 싫다. 그냥 북한하고 우리하고 하든가 한국 끼워서 삼자하자. 이러니까 북한이 중국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우기지 않겠어요? 그래가 시진핑한테 또 뜯어내고 잔뜩 생색을 낼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시진핑이 평양에 저는 가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선물로 주는 부분은 뭐냐? 창고를 이제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카드를 창고에 쌓아놨어요. 창고 입구에 문을 딱 여니까 잘 날아가지도 않는 오래된 ICBM 껍데기, 연료는 물론 안 채운 거, 그거를 갖다가 껍데기 하나 미국에 보내면 그거 뭐 미국 사람들이 그놈 들고 공항에서부터 껍데기 실은 비행기가 안고 그러면 껍데기 내려와서 미국의 로드쇼를 또 트럼프가 얼마나 쇼 잘하냐, 나보다 더 잘하지 않냐.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 껍데기 갖고 전부 박수 칠 거고, 그러고는 껍데기 이제 몇 개는 연구소에 보내서 조사한다고 쇼할 거고, 또 상징적으로 몇 개는 뭐 폭파도 시키고 미국에서 이러면 그 쇼하면 한 달 지날 거고 선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 비핵화가 뭐 된다고 미국 국민들한테는 보여줘야 우리도 땡기지. 저거 보니까 쉽게 줄 사람들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냥 가짜 하나 적어서 줘라. 북한의 핵 보유 리스트에 대해서. 자, 몇 개 있어? 우리가 압니까? 응? 위원장 동지가 알지. 그러면 알았다. 한 20개만 있다고 해. 그리고 공장 중에서 원심 분리기 공장, 고농축 우라늄 공장은 다 빼고 한두 개만 넣고 저기 플루토늄 관련되는 것만 넣어가지고 시설 신고하고 인원은 한 2, 3천 명 해. 그래가지고 ICBM은 다 줬어. 이제 없다 그래. 그렇게 적어서 내. 자, 그러면 미국은 그걸 받아가 바로 이거 가짜라고 하겠습니까? 선거 때까지는 또 검증해야 된다고 들고 뻗티겠지요. 이제 그래 되면 미국이 북한한테 줘야 될 게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일단 종전선언 해주라. 이거는 말뿐이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것만 갖고는 곤란하다. 자, 한국이 지금 우리한테 해줄 게 많은데 이거 빨리 하게 해주라. 너네 돈 아니지 않냐? 한국에 문이 주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는데 올해 안에 주기로 우리 둘이는 이미 약속해놨는데 너가 못 주라 해서 못 주니까 이거 하라 그래라. 그 다음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문 좀 열자. 또 북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니 경제협력 부분은 한국이 주는 거는 다 주게 해라. 이거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서 미국 너네들도 제재를 좀 완화시켜주고 추가적으로 돈 안 드는 거 선신 좀 쓰라. 이렇게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대충 이런 것들이 교환되어질 건데 미국이 받아가는 ICBM은 그야말로 껍데기. 자, 미국이 받아가는 리스트는 가짜. 그래서 어떻게 안 믿고 평화를 이루겠느냐 하지만은 도둑놈 강도하고 허구한 날 우리가 참된 삶을 살자고 기도해봤자 평생을 도둑 강도로 살아온 사람이 바뀌겠느냐?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한국의 전설적인 조폭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화시켰다고 설쳐대던 대표적 목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로 가서 교화가 된 게 아니라 교회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조직을 확대하고 교회를 갖다가 자신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패막이로 삼은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다 깜빵을 차례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폼페이오가 8월 25일 전으로 북한에 들어간다는데 지금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했답니다. 국무부 직원들이요. 자, 실무회담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그러니까 이 지난 일요일 날 판문점에서 극비에 미북 관계자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하고
폼페이오 방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8월 12일 미국 간의 접촉에 의해서 처음에는 8월 말로 이렇게 나오던 토요일, 금요일부터 그렇게 보도가 됐죠. 남북 3차 정상회담이 그 모임 때문에 9월달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8월 13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이성근과 조명균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 그 전날 미국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일파는 북한을 동지라고 믿고 모든 것을 상의하고 약속하고 하는지 몰라도 북한은 잔머리를 굴리기를 몇 수를 앞서서 굴리는 거예요. 한국하고 내일 만나니 미국하고 오늘 만나자. 그래서 미국 카드 딱 보고 다음날 한국한테 그날 협상에서 나온 미국의 입장이나 이야기들을 한국한테 숙제로 주자. 그리고 한국은 지금 3차 정상회담을 못해가 안달이 났다. 몸이 달아올라서. 왜? 지금 문 지지율이 나날이 떨어지니 이대로 놔놓으면 한두 달 더 가면 저거는 40% 30%에서 헤맬 건데 그리 되면 이제 한국하고 우리도 좀 뭐 해먹기가 어렵다. 그럼 저걸 영원히 안 죽도록은 살려놔야 되는데 저게 지금 자꾸 뭘 하겠다고 약속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만큼 해놓고 미국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자꾸 끌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먼저 만나보고는 미국의 반응을 딱 체크하고 그 다음날 미국 반응 중에서 우리가 한국한테 숙제로 줄 거는 줘서 이거 해오면 9월달에 만나주고 이거 안 해오면 안 만나준다라고 딱 하자. 그래서 12일날 북한을 미국을 만난 겁니다. 판문점에서. 자, 그래서 13일날 조명균은 북한이 여러 가지 일정 상황을 감안할 때 9월에서 평양에서 한 달 정도만 해놓고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가자 했다라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자, 이게 문 정권이 생각하는 북한의 실체인데 이게 동지라고. 한마디로 북한은 김정은은 문재인 패거리를 알기를 그야말로 저들이 아쉬운 걸 해결하는 똘마니 수준으로밖에 안 여기는 겁니다. 정말 창피하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자, 그래서 폼페이오를 갖다가 7월 초에 불러다가 망신을 줘서 돌려보내버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그러면 우리 안 간다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는 폼페이오가 갔을 때 김정은을 만나고 그리고 합의한 걸 뭐라고 이렇게 발표할 건가까지 이제 미리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핵 사찰 목록, 즉 핵 리스트를 미국한테 내고 미국은 9월 달에 유엔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11월 달 선거에 목을 맸고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 구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과 북한이 각기 필요한 걸 서로 들어주고 교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빅딜을 하려면 트럼프가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미국의 언론과 의회, 전문가 집단들이죠. 자, 아무리 포장을 해도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포장이나 김정은의 포장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6.12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만에 휴지 조각처럼 취급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사람들한테 적어도 한 달은 좀 속여 먹을 명분 있는 선물을 북한이 내놔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질적 비핵화 조처라는 부분을 미국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일단 하고 나야 우리가 너하고 앞으로 평화협정이나 미북 수교 등을 할 수 있지. 가만히 보니까 니는 미국에서 보니까 인기가 없고 한국의 문재인이 비슷하더라. 그리고 너는 미국에서 의회에서 네가 내하고 합의 본 거를 가지고 통과시킬 지금 상황도 못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널 보고 뭘 믿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만 트럼프 너는 너그 나라에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내가 널 뭘 믿고 니하고 종전선언만 했다고 내가 감지덕지 하겠느냐. 자, 그럼 종전선언도 안 하고 내가 니하고 자꾸 협상해가면 나중에 니하고 내하고 합의를 만약에 내가 양보해서 했다 치자. 니가 그걸 들고 가서 우리하고 수교하고 그 다음에 미국 평화협정을 맺는다 하면 그때 미국 의회에서 안 된다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김정은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미국한테 그 약속을 내가 최소한이라도 믿을 수 있게 종전선언이라도 해주라. 선언은 의회에 안 가도 되지 않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자, 내가 미국한테 종전선언을 받아냈다고 어깨에 힘을 딱 주게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미국한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간의 여론은 실제로 종전선언을 미국이 핵 리스트를 받고 재수가 좋으면 쓸모없는 ICBM을 현물로 좀 받고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뉴욕에서 65년 만에 남북 그리고 미중 사자가 종전선언을 하면 이제 문재인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내 지지도가 또 80%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그걸 갖고 마치 한반도에 엄청난 평화가 온 듯이 쇼를 하겠지요. 근데 종전선언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로만 가지고 한반도 종전됐다라고 하는 거란 겁니다. 그 이후에 종전선언 이후에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 과정을 엎어버리고 다시 핵과 ICBM으로 미국을 위협했을 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이 다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나서는 부분은 이 비가역적인 부분이 되어서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선언이 되면 곧바로 한국은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자고 미국 쪽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종전이 된 상황에서 유엔이 휴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유엔이 판문점에 있는 부분을 미국이 유엔 사령관을 하고 스웨덴도 보내고 몇 국들이 덴마크고 뭐고 몇 국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종전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은 유엔 사령부의 해체로 이어질 거고 9월 달에 아마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곧바로 지금 이건 카드를 절대 먼저 안 써요. 유엔 사령부 해체로 유엔에서 그래 그러면 해체하자. 이제 뭐 둘이 전쟁이 끝났다는데 우리가 왜 있냐. 이걸 갖다가 엮어가려고 유엔에서 지금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일단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는 뭐겠어요?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건데 이건 한국이 지금 집요하게 미국한테 요구하고 미국은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체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대신 다른 이름으로 미래사령부나 뭐나 몰고 가봤자 그게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해서 유엔 사령부를 지금 해체하는 부분에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서 유엔사가 해체돼서 유엔 관련국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있는 것과 떠나는 부분은 결국 한반도 남쪽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단계에서 일단 그 단계가 가동이 되었다라는 또 목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에 지금 선물로 북한한테 던져주려고 하는 것은 폼페이오가 그저께 14일 강경화와 통화하고 난 뒤에 올린 트윗에서 한미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이제 CVID라는 말은 사라지고 FFVD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진전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FFVD의 진전이라고 말을 한 것이 결국은 지금 종전선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되고 있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판문점에서 재개된 실무회담을 포함한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한이 미국이 비핵화의 첫 단계로 요구하고 있는 핵무기 및 그 생산시설 리스트 신고에 대해서도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에 진전이 있느냐 물으니까 당장 오늘 발표할 것은 없지만은 거기에 대해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게 아니다. 중대한 발표가 있으면 알려줄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에 일정한 부분만 해주면 해주겠다라고 뜻을 전달했고, 결국 폼페이오가 방북을 해서 거기에서 종전선언이 된다라고 빅딜 합의가 발표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내지 중국 포함 4자 종전선언 카드를 들고 지금 북한에 가고, 북한은 그에게 이제 핵 리스트를 주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나간다면 ICBM 폐기, 그 다음에 반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하는 꼬라지를 보면 ICBM까지 안 가고 핵 리스트, 즉 가짜 종이 서류 하나만으로도 끝난다라고 제가 지금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로는 싱가포르 쇼에 이어서 지금 약효가 떨어져가는 북한 문제에 대한 2차 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저 사람은요 한반도의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한반도 역사와 한미동맹의 역사, 앞으로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고요. 한국은 불편하고 아주 귀찮은 대상일 뿐이고, 그런 돈 안 드는 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라고 생각하겠죠. 모든 것을. 돈 안 드는 말을 한마디 해주는 거가 뭐가 문제가 있겠냐. 그것이 무슨 이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고 앞으로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는 과정으로 가는 길이고, 이런 거는 트럼프는 관심도 없어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의 차이를 미북 회담 직전에서야 또 설명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누가 엿댔느냐? 한국이 엿댄다는 겁니다. 결국 남측은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 유엔군을 통해서 북한과 전쟁을 했고, 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겸해서 전쟁을 했으니까 9월 달에 유엔에서 삐까뻔쩍하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서 회담하고 발표하고, 북한이 핵리스트 전달했다고 하고, 앞으로 뭐 ICBM이나 이런 걸 폐기해서 반출하겠다고 쇼도 하면, 미국은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하고, 그러고는 또 한국의 문재인 옆에 붙어라 해서 남북미 3자가 혹시 중국이 붙어서 4자가 종전선언을 유엔에서 발표하고, 이제 유엔은 유엔 사령부 해체한다고 발표하는 이런 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5일 날 유엔에 가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문재인이 27일 날 연설 일정이 있고, 북한은 이용호가 29일 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5일부터 29일 사이에 남북미가 쇼하는 일정이 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종전선언이 일회성의 화려한 정치 쇼로 전락할 것이라는 여론이나 언론이나 의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미 국방부 출신의 이 벤 잭슨 빅토리아 대 교수는 트윗에서 장문의 글을 올려서 미국과 남북한이 비핵화와 군축 같은 평화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 노력이 없이 잠깐의 만족을 얻으려고 이런
종전선언 같은 쇼를 하면 이건 일종의 소동극이 되고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 정착에 대한 노력 없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몇 년 안에 한미동맹을 없애버리는 씨앗을 뿌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교수가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이나 모든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입을 모아서 9월 말 UN 종전선언은 앞으로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행위로 가기 위한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9월 말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